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전화도 문자도 찾아가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혼잣말처럼 어머니 이름만 불렀다. 왜 그토록 차가운 말을 남기셨는지 어머니 마음속 진심이 궁금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창밖은 여름인데 내 안은 겨울 같았죠.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자식 없이 혼자 보내는 게 낫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자식으로서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미운 존재였을까.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어요. 사실 그날 어머니 댁에 간 것도 계속 미뤘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랑 다퉜다는 얘기를 들은 후 얼굴 보러 간 거였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단단히 마음을 닫으신 상태였고 나는 눈치 없이 또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이제 좀 그냥 넘어가세요. 며느리도 힘들잖아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그 다음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자식 없이 혼자 보내는 게 낫겠다. 그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더니 이상하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의 눈엔 실망, 분노, 슬픔,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밥 한 숟갈 못 넘겼고 하루 종일 불 꺼진 방에서 그 말만 되새겼죠. 자식 없이 혼자 보내는 게 낫겠다. 내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다는 죄책감에 그날 내 마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 나는 결국 어머니 댁에 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뭐라 하지 않았지만 괜히 미안한 얼굴로 조용히 전 부치더군요. 어머니가 연락을 끊자 나도 애써 그 말에 따르려 했어요. 그게 어머니 뜻이라면 존중하는 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명절 당일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그 말이 목구멍에 맺혔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죠. 동생에게 슬쩍 물었더니 엄마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해.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단 정말 실망하셨구나 싶었죠. 그해 겨울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엄마 요즘 왜 안 보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좀 서로 거리를 두고 있어. 내가 말끝을 흐리자 고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가봐. 그분 마음,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거다. 그 말에 며칠을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머니가 진짜 나를 원하실까?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 설 명절도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명절을 그렇게 놓쳐버렸죠. 설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받으니 고모였어요. 너 엄마 쓰러지셨다. 병원이야. 지금이라도 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죠. 도착하니 고모와 작은 이모가 있었고 어머니는 응급실 안쪽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 끼신 얼굴, 창백한 피부, 한눈에 봐도 많이 아프셨어요. 고모가 내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어제부터 식사도 안 하시고 전화도 안 받아서 찾아갔더니 거실에서 쓰러져 계셨다. 그 말에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는 어머니 손을 잡으려다 잠깐 망설였어요. 그 마지막 말이 떠올랐거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손등 위에 내 손을 살짝 얹었죠. 그 순간 어머니 눈이 아주 천천히 떴어요. 엄마 나왔어. 그 말에 어머니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셨고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왜 이제 왔냐?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멋대로 흐르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나 정말 미안해. 계속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한 번 꼭 쥐셨다가 다시 힘없이 놓으셨어요. 그 싸늘했던 병원 복도에서 나는 평생의 후회를 처음으로 마주했죠. 며칠 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의사 말로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했죠. 병실에서 나와 고모와 얘기를 나누는데 고모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노란 종이에 글씨가 삐뚤빼뚤 써 있었죠. 이거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더라. 나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아들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잠깐 옮긴 사이 어머니는 아주 잠시 정신을 차리셨어요. 의사도 놀랄 만큼 갑작스런 회복이었죠. 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잘할게. 앞으로는 말 조심도 하고 엄마 마음 먼저 생각할게.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입술을 조금 움직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해한 거다. 그치? 나는 울음을 삼키며 웃었어요. 응, 엄마. 당연하지. 그게 우리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나는 무너져버린 마음을 안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죠. 고요한 병실 안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잠든 듯 누워 계셨어요. 작은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손 한 번 더 잡고 가셨다. 밤새 내 이름 몇 번 부르더라. 그 말에 나는 결국 무릎 꿇고 울고 말았어요. 내 이름을 불러준 마지막 사람, 어머니였어요. 장례식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단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늦게 한 게 계속 가슴에 남았어요. 어머니 손의 따뜻함, 그 마지막 눈빛,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장례가 끝난 후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혼자 살던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릴 적 냄새가 확 밀려왔죠. 낡은 벽지, 세월이 묻어있는 가구들, 작은 싱크대 위에 어머니가 쓰시던 머그잔 하나, 거실 한쪽엔 작은 뜨개질 바구니가 있었어요. 안에는 아기용 모자랑 목도리가 반쯤 완성된 채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엉겁결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있어? 아내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한테만 말씀드렸어. 나 임신했어. 이제 4개월이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죠. 어머니가 혼자 미소 지으며 뜨개질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우리 손주 낳으면 이거 씌워야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을 그 모습이 선했죠. 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그 모자와 목도리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내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늘 옆에 계셨던 거예요. 미워한 적도 버린 적도 없었어요. 그저 표현이 서툴렀던 한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그 빈집엔 이제 사람이 없지만 어머니가 남긴 온기가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당신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 내가 좀 모질었지. 그날 그 말 내 진심 아니었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날 다르더라. 너도 며느리도 내가 참 미안하다. 한 줄 한 줄 눈물로 번져가던 그 쪽지엔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 낳고 처음 손잡고 걸었을 때 기억나. 그때처럼 너한테 다정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 내 마음이 먼저 상해 있어서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야, 엄마. 그 쪽지 하나로 그동안의 오해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표현을 못 하셨던 거예요. 속으론 늘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그 쪽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엄마, 나도 미안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이번엔 천천히 어머니의 시간을 따라가 보고 싶었죠. 옷장 안엔 한 벌도 안 입은 새 잠옷이 있었고 서랍 속에는 꼼꼼히 접힌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 봉투 겉면에 내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죠. 아들에게. 엄마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조심스레 뜯어 읽어 내려갔죠. 내 아들,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단다. 다만 너랑 며느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만 마음이 삐뚤어졌던 거야. 너희가 힘든 것도 알았고 나도 외로웠단다. 근데 그 외로움을 괜히 너한테 화풀이한 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 그래도 너는 내 자랑이다. 어떤 날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든든해 보였어. 앞으로는 내 걱정 말고 너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 손주 태어나면 엄마 목까지 많이 안아줘. 나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걱정하셨던 거죠. 그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사랑이 묻어 있었고 그 모든 후회가 조용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모든 말을 뒤늦게 전하게 됐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시간은 흐르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작고 따뜻한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가슴속이 뭉클했어요. 작은 손가락 하나에도 눈물이 날 만큼 사랑스러웠거든요. 아내는 분만 후 회복 중이었고 나는 아이를 안고 병실 창가에 섰어요. 햇빛이 아이 얼굴에 닿자 아이가 살짝 웃더라고요. 그 미소에 어머니가 겹쳐졌어요. 마치 잘했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장명소 대신 어머니의 유품에서 찾아낸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에 적힌 이름들 중 한 페이지에 별표가 쳐 있었어요. 하늘이 내린 선물. 그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이름을 택했죠. 이 이름 할머니가 고른 거야.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어머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일 거야. 아이를 키우는 날들 속에 어머니의 흔적이 점점 더 또렷해져요. 혼잣말로 자주 속삭이게 돼요. 엄마, 나 요즘 많이 웃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아이의 웃음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보이고 아이를 안을 때마다 어머니 품이 떠올라요. 이제 나는 어머니의 그리움을 사랑으로 되새기며 살고 있어요. 아이돌이 지나고 처음 맞는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어요. 그날만큼은 꼭 직접 제사상을 차리고 싶었죠. 형제들과 상의해서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고 아내도 조용히 준비를 도왔어요. 제사상 앞에 앉으니 가슴이 다시 저릿했어요. 살아계실 땐 자주 다투고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였는데 지금은 그리움 하나로만 남아있으니까요. 나는 조심스레 절을 올렸어요.
절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 아들이 많이 늦었죠? 이제야 엄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사상 위, 노릇노릇한 동태전, 까맣게 익은 고사리,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배 한 조각. 그 상 하나 차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이모가 오셔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네 엄마, 내가 아이 낳으면 꼭 업어보겠다고 했었어. 그 말 참 많이 했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나 손주를 기다리셨던 걸 나는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늦게서야 마음을 열었을까? 하지만 이제 후회만 하기보다는 남은 삶을 다르게 살아보려 해요. 아이에게는 사랑을 아끼지 않고 아내와는 더 많이 대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년 어머니 기일엔 꼭 이 제사상을 정성껏 차릴 거예요.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사과이자 늦은 고백이니까요. 엄마, 이젠 제사상 위에서라도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어느덧 어머니 나이에 가까워졌죠. 아이도 어느새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가끔은 나보다 어머니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냅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죠. 엄마는 말은 좀 서툴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단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아이에게 인사를 시키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가 즐겨 입던 분홍색 가디건, 겨울마다 손수 만들어주던 내 장갑, 싸늘했던 병원 복도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던 마지막 목소리까지 이젠 슬프기보다는 그립고 따뜻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몰랐을까 싶지만 어쩌면 그게 인간이죠. 미안하단 말, 사랑한단 말, 늘 마지막에야 꺼내게 되는.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말해요. 사랑은 표현해야 아는 거야. 참으면 모르고 말하면 닿는 거니까. 지금 내 삶엔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랑이 내 하루를 지탱하고 내 아이를 감싸고 있어요. 어머니, 당신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날도 있었지만 이젠 그 말들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하늘에서 한 번쯤 웃어주세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 말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뒀던 진심, 오늘은 꼭 전해보세요.